우리 속담 중에 대들보 섞는 줄 모르고 기왓장 아끼는 기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들보 섞는 게 국가가 안보죠, 이거. 안보. 대들보가 섞는 거는 안보가 섞는 거예요.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월급이 얼마인지, 뭐 복지가 어떤지 하는 거는 다 이거 기왓장 아끼는 격이에요.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념이에요. 이념이 없는 사람은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죠. 지난 14일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서해에서 칼에 찔려 뭡니까? 그것도 유리 조각에 찔려 죽은 우리 이경사라는 사람, 추정일이 죽은 다음에 일개가 올라서 이청호 경사 연결식을 했어요. 말하자면 국상입니다. 국상이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청와대는 법륜이라는 중을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강연을 들었다고 그래요. 법륜이라는 사람 아시죠? 신문에 많이 나오죠. 한 총련은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북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 가계나 이런 걸 종합하면은 좌경적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이 사람은 또 안철수의 멘토를 주장을 합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대세를 거스른다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의 후견자를 이명박 청와대가 스승처럼 모셔가지고 그것도 국상하는 날에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강연을 들었다. 요게 개념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 이념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념이 왜 중요하느냐 할 때 요게 좋은 예예요. 이념이 없는 인간의 행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저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아, 이명박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니까 뭐 간첩 잡아봐야 뭐 좋은 소리 못 듣겠다. 판사는 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나도 적당히 알아서 판결을 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요게 바로 이념 없으면은 개념이 없다. 요게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은 어지럼병이 지랄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지럼병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바로 이 다수 20대 30대가 걸린 병이 어지럼병이죠. 적과 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어지럼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잘못 입력을 해놓으면 지랄병이 되어버린다. 지랄병이 되면은 이게 어지럼병이 되면은 혼자서 뭐 고생하지만 지랄병이 되면은 가족도 괴롭히고 사회도 괴롭히고 나라도 괴롭힌다. 종북난동이 이게 지랄병 아닙니까? 종북난동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속담까지도 다 동원하자 이겁니다. 속담 사전을 제가 많이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이 많아요. 속담 사전에. 주머니가 무거워지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누렁이도 돈만 있으면 황천치라고 한답니다. 네 배가 부르니까 평안감사도 조카 같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맹자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항산이 있어야,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항심,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종북, 화를 나게 만들려면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종북 세력을 아까 이 홀란드 사람이 당장 첫 마디가 그 정신 이상자들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 말이 맞아요.
이 종북하니까 뭔가 좀 이게 좀 근사한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일을 추종한다는 종북, 김정일 졸개라는 뜻인데, 종북 해놓으니까, 한자로 써놓으니까 이게 딱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종북병입니다, 병. 이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 사람들을 종북병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종북병 환자라고 부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종북병 환자들은 질환병으로 바뀌지 전에, 이게 다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말 감옥에 보내는 것도 있고, 계절의 정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북병 환자들이, 병원에 있어야 할 종북병 환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이제는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비행기 조종실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조종실로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탄 비행기가 지금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아주 살기 좋은, 그야말로 복지사회라는 선진 인류국가라는 공항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거기 내려야 돼요. 이 비행기는 거기 내려야 되는데, 이 종북병 환자들, 질환병 걸린 사람들이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석을 그것도 속여가지고, 칼을 들이대가지고 조종실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속여가지고 조종관을 잡고는 항로를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간다.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평양 근방에 지금 착륙해가지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겨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감성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 좌익들이 잘하는 게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설명하는 방법을 이 감성적인 설명, 사람들한테 좀 자극도 주고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시면 그런 종류의 그림 많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뭐 트위터도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더 하면 참 재미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간을 진실을 많이 전하는데 하자 이거죠. 어제 제 사이트에 이 20세 초반 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 이런 20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별명이 간첩 사냥꾼이라는 우리 조갑제닷컴의 회원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의에 눈 감는 죽은 20대들아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잘 썼어요. 이 젊은 사람을 제가 어느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아주 키가 자그마하고 꼭 고등학교 같은 학생인데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썼어요. 제가 한자도 안 고쳤습니다. 요걸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20세가 쓴 겁니다. 불의에 눈 감는 죽은 20대들아 이렇게 해놓고 김정일의 불의에 눈 감는 게 진보인가? 김정일이 진보인가? 진보라는 용어는 참 매력적이다. 진화하고 발전하며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참 좋은 뜻이지만 진보라 자처하는 자들의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진보적이지 못하다. 현재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김정일의 괴뢰 왕국이 그 반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1950년 6월 25일 김정일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국토는 초토화가 되어 역사상 최악의 빈곤국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김일성과 국교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산업화로 인한 부국 강병의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로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지옥보다 못하다. 대한민국을 북괴로부터 수호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세계적 선진국가로
발돋움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비난만 해대는 자들이 민주화 운동가를 자처하지만 김일성, 김정일의 정신병적 독재에는 침묵과 동조로 일관한다. 민주화 투사를 자처하는 자들이 6.25는 북침이라 우겨대었다. 러시아 비밀문서가 6.25는 남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자 이번에는 6.25는 남한이 자극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치는 괴뢰들을 양심수라며 석방하라고 깽판을 부린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비양심자란 말인가. 김일성은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영웅이라고 칭송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을 자극한 남한 책임이라는 자가 서울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자를 열광하며 뽑아준 자들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김정일이 진보인가? 국민이 뽑은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비난하고 저주하며 오로지 대한민국을 욕하는 자들은 김정일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조리 침묵하며 김정일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조리 따른다. 광우병 폭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4대강 반대, 반값 등록금 투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모조리 북한 김정일의 주장을 대한민국 자칭 진보자들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촛불을 들며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찢어 밝히고 있다. 김정일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자들이 우리 민족이니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자들이 이명박을 자극하고 우리 민족인 이명박을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흉악범, 강간범도 비난하지 말라. 우리 민족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저주받아야 할 쓰레기라면 도대체 그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은 쓰레기가 낳은 부산물인가? 요점 좋은데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저주받아야 할 쓰레기라면 도대체 그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은 쓰레기가 낳은 부산물인가? 그렇게라도 독재자라면서 일을 가는 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독재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하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보라는 자들은 독재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의 주장은 무조건 따르고 김정일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조건 침묵한다. 김재동, 김여진, 김미화, 공지영, 이회수 같은 부류들 그리고 낙곰수를 보라. 여기에 열광하는 20대, 30대들은 열광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진정 진보라면 보수보다 더더욱 김정일을 비판해야 하며 북한의 포갑 3대 세습체제를 박살내는데 힘을 내야 할 것이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정일의 말 잘 듣는 애완견의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진보를 자처하는 것은 어느 도단다. 이 진보를 김정일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했네요. 이것도 앞으로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우리의 언어의 무기입니다. 김정일의 애완견입니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면은 김정일은 얼마나 웃겠습니까? 김정일이 하면 제일 많이 웃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현재 악과 싸우고 있다. 악마들과의 전쟁 중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20대, 30대들의 인식이 노골적인 김정일 추종화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 코웃음 쳤던 선조들이 겪은 것이 임진왜란이었고 힘이 없고 무능해서 잃어버린 것은 조국이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죄는 큰 죄입니다. 대죄는 짓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